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담대 갈아타기도 사실상 막혔다. 대환대출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려는 그런 시도. 6억 원 대출 규제에 여기도 딱 걸리게 됐어요. 이제 은행 바꾸면 한도가 1억 원까지만 적용이 돼.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환대출 성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리에 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이 대출의 성격이 바뀌어. 컬러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주담대가 아니라 이제 생활 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돼서 한도가 1억 원으로 딱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할 때는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기존 차주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주담대 사이클이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고 대환대출 덜컥 받았다가는 이제 그 대출 한도가 완전히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627 대출 규제 중에 대환대출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게 되면 1억 원만 대출이 되고 이게 어떤 걸로 분류가 되냐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된다. 이번에 627 대출 규제 그 리스트 중에 생활 안정자금은 무조건 1억 원 이내만 가능하도록 굉장히 옥죄는 어떤 이 항목이 있었는데 똑같이 대환대출 항목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같은 은행은 동일 금액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 규제가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전처럼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의뢰이 나오는 집값 널뛰기 고점으로 올라가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냥 형식적 규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새 정부는 이번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집값 정상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어떤 집값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겠고 한국은행이 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공식 자료를 뿌렸죠. 202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지금 자산시장이 비대하게 커졌던 어떤 그런 이 방향성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 자본시장으로 자본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이 매수세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오히려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많았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랜딩 기어 살짝 내려서 금융시장으로 들어 올려다가 다시 랜딩 기어 올려서 테이크오프하는 그냥 코리아 빠이빠이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순매수세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주식 종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대표적인 우량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호전될 기미가 보인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랜딩 기어를 확실하게 내리고 착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국 자본시장의 착륙을 오래오래 하고 있을수록 대기업은 좋잖아. 왜? 기본 이제 자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대기업에서 운용할 만한 자금력이 굉장히 허덕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은행 가계대출이 이게 굉장히 좀 부작용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6조 2천억이 증가를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시장으로 이제 선순환되는 어떤 움직임에서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다.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얼마나 내가 적게 넣고 많이 먹는. 결국 투기판이라는 게 뭡니까? 무임승차라는 얘기죠. 내가 돈 한 푼 안 내고 비교적 적게 내고 아주 쬐끔 내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투기판이잖아. 그죠? 이게 1인에 의해서 아니면 법인에 의해서 그 주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투기 심리라는 건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내가 최소 비용으로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수익을 누린다는 거. 이게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의식주 중에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굉장히 이 주거 안정성의 가치보다는 그냥 투기적 요소였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어떤 변형된 가치가 들어와 있는 시장이죠. 그만큼 부채가 쫙 깔려 있고 그 부채로 스탯을 딱딱딱딱 쌓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가치 자체를 뭐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거 아닙니까? 결국엔 무너지게 돼. 피사의 사탑은 그래도 수세기 지나도 끼우뚱해도 안 무너지잖아. 근데 아파트 가치는, 특히 한국 가치는 지금 부채라는 변형된 가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6조 2천억에 대한 어떤 이 가계대출 증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가져서 오늘 뭐 2.5% 기준금리 동결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6월 은행 가계대출 전월에 비해서 증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는데 4월, 5월, 6월 지표를 보면 뭐 4.7에서 5.2, 6.2까지 지금 계속해서 4조에서 5조, 6조로 지금 껑충껑충 뛰는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 뭐 풀악셀을 밟았으면 큰일 나죠.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어떤 이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널뛰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만 해도 뭐 그냥 미친 사람 널뛰기처럼 서울 강남상구와 마용성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강남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밟았는데 이게 무슨 아우토반도 아니고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그냥 엔진에서 불꽃점화 하듯이 빵빵 터지면서 그냥 갔는데, 그만큼 미친 듯 상승했던 상승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그것도 아주 단기적 시간 안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 6억 이상 대출 금지 때렸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작됐어. 1.5% 가상금리부터.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딱 동결을 해버렸어. 이제 고드름이 아래로 쫙 얼기 시작하는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금이 유출 유입이 자유자재로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사? 그리고 어떻게 집을 마음대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하늘이 돈 풀리면 이 유동성 자체가 작년부터 대출을 무한대 X로 풀어줬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유동성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쫙 깔려 있다. 그래서 뭐 깔려 있는 휘발유 위에 성냥불 딱 끄면 그냥 뭐 화염이 이글이글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도 추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일단 자금을 차단을 해야지 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 또 힘입어서 지금 강남 쪽 매물이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강남이 무진장하게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등 뒤로 살짝 그 물건들을 좀 숨기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집값 고점 시대는 끝났다라는 공룡 멸망의 시대라는 어떤 이 본능적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이전에도 강남 은퇴자들이 5채 중에 1채 정도가 그 물건을 내놓고 팔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집 한 채 가지고는 50세 정도에 은퇴한다고 치고 100세까지 기대 수명이 있는데 그까지 끌고 가기에는 자금력이 너무 부족한 거라. 어차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값은 고점을 치고 이제 내려오는 어떤 수순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빨리 이걸 황금성,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내가 100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은퇴는 50대, 60대 하는데 기대 수명은 100세까지. 그죠? 그러니까 4, 50년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으로 버틸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국에 가서는 이런 이 사회의 노령화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잖아. 그만큼 어마무시한 강남 아파트를 사줄 사람도, 그리고 사줄 여력도, 그리고 사줄 수 있는 경제 근간의 어떤 성장률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서 노후 재원이 부족한 은퇴 세대가 집을 현금화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남구가 무려 21%에 해당되고 압구정, 대치동, 그러니까 의외죠. 결국 이렇게 장기 보유해서 강남 쪽 상급지, 최상급지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할 것 같은데 천만에이죠.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 터지고 강남구 쪽의 매물 건수가 6,711건으로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금
5%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만큼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6,011건. 그리고 서초구도 5,144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4,140건에서 4,15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집주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 아파트를 현금화 시키지 못한다면 이후에 굉장한 손해를 보고 내가 거의 빵꾸가 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어마무시하게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죠. 재건축 단지들. 근데 2,875건에서 2,961건 매물이 폭주하고 있어. 이 정도면 폭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역시도 2,700건에서 2,800건 선으로 매일매일 켜켜이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결국 매도세가 굉장히 초조해지고 있고 지금 가격이 확실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전의 전통적 부동산 사이클에 딱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라는 본능적인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원구도 역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강남 3구가 좀 빠지면 노원구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예상도 있었는데 천만에이션. 노원구도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6,700건에서 6,800건으로 지금 부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6월 28일 규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7,500건에서 무려 75,000건에서 78,000건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확 줄어들고 454건 찍고 있죠. 그만큼 뭐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거의 뭐 6월달 용으로 맸잖아. 그죠? 9,000건에서 거의 뭐 8,000건 막 찍다가 거의 5월달을 능가하는 6월달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풀악셀을 밟았죠. 쫙쫙 밟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내가 고점에서 집값을 잡더라도 그 고점에 잡은 집값보다 두세 배 정도 확실하게 팔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투신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지금 7월 규제가 딱 터지면서 완전히 꼬르박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폭발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쪼그라들고 있다. 결국 결론은 뭐다? 집값은 폭락이나 엄청난 하락세, 급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어제 헬리오시티가 7월 7일 거래, 굉장히 7월달 거래는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 28일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거래가 나온 거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그 집값이 어떤 추이로 가느냐는 헬리오시티의 거래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5억이 확 깎여버리는, 그냥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7월 7일 날 중개거래, 정상적인 거래가 나왔죠. 5억을 던져버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거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헬리오시티가 22억까지 22억도 너무 높다. 그죠? 헬리오시티는 10억 아래로 좀 떨어져야 돼. 이게 아니 무슨 닭장이랑 좀 그렇네. 거기 사시는 분들 좀 무례하게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콘크리트 더미가 아무튼 콘크리트 더미가 무슨 20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더 떨어져야지. 그죠?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지금 뭐 4일 만에 35억이 폭락. 이건 호가입니다. 호가. 실거래가가 아니야.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집주인들이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호가가 하루 만에 35억을 뺐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집값 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껴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값은 고스란히 그냥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 무슨 저주에 걸린 것 마냥 그냥 집을 끝까지 메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무겁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6월 27일 이후로 영등포구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죠. 성동구 마찬가지, 서대문구 마찬가지, 양천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까지 계약 해제 건수가 영등포구가 제일 많아. 18건, 14건, 11건 등등. 해제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나오는데 아니 내 현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은행돈, 남의 쌀 먹고 내 배불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남의 쌀이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쌀 깎아먹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삐짝삐짝 마른 내 쌀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라서 계속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레미안 원밸리도 지금 난리가 났죠. 70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57억까지 떨어지는, 와, 아파트 값이 무슨 70억, 이것도 34평이야 84제곱 국민평. 국민평형이라는 말이 부끄럽죠. 국민평형에서 국민은 빼야 돼. 이거는 현금부자 평형이라고 이제 공식적 용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현금부자, 현금평형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 호가 부분도 이거 뭐 70억이 나왔는데 뭐 7월 3일날 13억 떨어뜨렸어요. 그죠? 최근 변동 내역 보면 70억이 나왔는데 13억, 그러니까 83억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84억까지 쓴 사람이 있는데 14억을 떨어뜨렸어, 하루 만에. 그러니까 호가라는 게 얼마나 실체가 없는 가치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레미안 원밸리 자체,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 70억이라는 이 가치가 시장에서 정말 투명하게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다. 결국 집주인들이 그냥 이빨 잘 털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냥 심리전 이용해서 그냥 집값을 올려친 건데 더 이상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7월 3일날 84억 하던 걸 14억 딱 빼가지고 70억으로 걸어놨어요. 그만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지금 휘청거릴 만큼의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겁니다. 그만큼 거품에 끼어있던 그런 고점의 아파트 가격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는 뭐 서초, 송파 일주일 사이에 90% 이상 빠지게 되고 당연한 일이죠. 호가가 뭐 이런 식으로 레미안 원밸리도 14억씩 뭐 하루에 빼고 있는데, 와, 말 한마디로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네. 무슨 인간 보증수표야? 그냥 자기 이마에 딱 써있나? 그냥 그렇게 14억 빼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손해볼 거 없다는 얘기죠. 84억에서 14억 빼서 70억 걸어놨으면 누가 사겠지. 이런 기대감도 참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서울 전체적인 지금 6월 25일부터 7월 달 사이의 거래는 확실하게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림일차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21억 거래가 12억, 거의 9억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동작구에 위치한 이편에서상 상도 노빌리티 역시도 7월 2일 거래, 의미 있는 거래죠. 18억에서 12억 거래가 나왔어. 거의 뭐 6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2, 3억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억 이상 빠져야지 지금 확실한 어떤 이 하락 거래 수준에 있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대림벽산 노원구에 있는데 여기도 14억 거래가 이제 9억 거래로 거의 뭐 여기도 5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네. 그러니까 노원구가 뭐 풍선 효과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마포구에 위치해 있죠. 7월 1일 바로 등기를 쳐버렸네. 여기는 13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8억 거래가. 비교적 싸게 샀다고 이제 이 새로운 집주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를 바로 쳐버렸는데 5억 정도 하락한 거래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1, 2주 상간에 5억 이상 빠지면서 10억 이상 빠지는 추세로 2주차는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런 어떤 워딩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80% 안으로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에 뭐 13일간 거래는 서울에서 단 4건밖에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절대 오버슈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밖으로 쏘면 큰일 나. 그게 쏜 게 바로 나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피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완전히 결이 다른 지금 새 정부의 주거정책 로드맵은 확실하게 성과를 볼 때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집값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상화로 큰 걸음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도 만만치 않아. 지금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아. 뭐 심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 강남의 이 고점에 몰린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뭐 집어 던지고 나오는
투매 현상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서울 마피도 제 생각에는 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되는 이 집값, 이 궤적들 잘 지켜보시면서 확실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두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